안녕하세요. 가수 신인선입니다.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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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신선한 소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소설가 신영님의 신간소설이 출판되었는데요. 바로 마요르카의 연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오늘 기념 인터뷰를 이 자리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소설가 신영님은요, 현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20여 년간 왕성한 정치 활동을 해오셨지만 책에 대한 열정으로 신영 작가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우리 아빠예요. 아버지 그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은 아버지가 말 신영 작가님으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공을 초월한 사랑과 운명의 이야기, 마요르카의 연인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작가님 나와주세요. 신인선 가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가수님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앉아계세요. 네. 자,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에요. 도대체 마요르카의 연인 어떤 소설인가요? 우선 해군을 배경으로 삼은 최초의 본격 해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OCS 출신 해군 장교에 관한 얘기를 처음으로 문학 작품으로 소개하는 작품입니다. OCS가 이제 학사장교 네, 그렇죠. 얘기였고, 혹시 작가님도 OCS 아니십니까? 내가 바로 그 출신이지. 저희가 집안이 해군 집안이다 보니까 우리 저 신인선 가수님도 해군 아니에요. 필승! 정무실 병장 신인선. 저는 아직 병사니까 이게 장교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학교 다니는 도중에 들어갔으니까. 네. 예. 그러면 해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언제 해군인지가 좀 궁금해요.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7080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살아온 시대의 세대와 문화를 추억하는 그런 역사성을 띠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당시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또 그 당시 예술, 그 당시 젊은이들의 삶이 이 소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 7080 세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정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랑의 모럴이 현지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걸 표현했어요.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또 먼 곳에 가서도 서로 잊지 못하고 살다가 죽죠. 그렇죠. 후대에 와서야 극적으로 해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두 사람의 그 운명적인 사랑의 그 궤적을 통해서 시대를 통틀어도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그 영원한 사랑의 모로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표현해줄 우리 듬직한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요, 작가님? 예, 제가 한 모델을 설정해 봤어요. 능력이 있고 성실한 그런 인간형입니다. 저 같은 사람인가요? 조금 다르죠? 안 돼! 그 다음 무엇보다 문물을 겸비한 그리고 지식과 감성을 겸유한 참된 지성인의 삶의 행로를 쫓는 그런 인물을 제가 설정해 봤습니다. 이러한 주인공의 성장 그리고 성숙 과정을 쫓는 일종의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장소설. 혹시 작가님의 일기장이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하고 이제 바래왔는데 그만큼은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우리 작가님보다 좀 더 멋있는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모델이죠. 그래요. 이 작품이 전반적으로 이 독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것과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술적 향기가 흐르죠. 쇼팽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이 작품보다 하나 먼저 쓴 첫 작품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
거기에서는 티치아노의 미술을 배경으로 삼았었죠. 네. 그것과 좀 비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 읽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작품에서는 약간 음악적인 요소와 그리고 그 전 작품에서는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네, 그 두 작품에도 같은 예술이지만 좀 감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예술적인 느낌 많이 익혔었습니다. 이번 작품에는요, 또 예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쭉 읽으면서 인용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용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제가 호모의 신화를 많이 도입해서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 문학의 역사성을 표현해 보고자 했어요. 인류의 그 지상 최고의 문학 작품인 호모 신화, 그 중에서 뽑아 올린 그 칼립소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전설을 시종일관 제가 인용함으로써 문학의 역사성을 추구했죠. 한마디로 현대판 오디세우스와 칼립소의 전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칼립소와 오디세우스가 제 나이대의 그 친구들도 이 글을 읽었을 때 이게 뭐지 하다가 찾아봤거든요.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또 인용해 주셔서 쉽게 풀어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 소설 제목에도 우리 두브로브니크처럼 낯선 지명이 나와요. 이 지명은 사실 저는 지금 축구선수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마요르카라는 곳에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작가님께서 쇼팽에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이 낯선 지명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진해에서 이 소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 지중해의 섬 마요르카에서 끝나는 그 여정이 나오죠. 근데 제가 쓴 첫 번째 작품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은 아드리아 해의 그 두브로브니크를 무대로 했었죠. 그것과 비견됩니다. 이렇게 두브로브니크, 마요르카, 그래서 엑소티시즘, 이국 정서를 통해서 좀 더 강렬한 어떤 사랑을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럼 마치 그냥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요르카에 다녀온 느낌을 담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이국 정서 속에서 어떤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이 소설을 읽으면 훨씬 더 잘 들어올 겁니다. 혹시 이 낭만적인 이 사랑 이야기가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한 여성분과의 그 작가님과의 사랑 이야기라도 봐도 되겠습니까? 머릿속 어떻게 해가 거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렬한 거죠. 이 소설은. 우리 엄마랑은 안 그랬나요? 저 같은 정도의 보통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그 정도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영 작가님도 평범한 삶을 사시진 않았을 텐데 도대체 마요르카의 연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이 우리 현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전에 쓰셨던 작품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 크로아티아에서 번역이 됐다고 하는데 맞아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요번에 나온 마요르카의 연인이고요. 네. 사실은 이거보다 먼저 3년 전에 나온 게 이 책입니다.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 크로아티아의 그 두브로브니크를 무대로 한 소설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이런 크로아티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쓴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이군요. 예, 이게 사실 그래서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문학을 통한 문화교류의 물꼬를 텄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로아티아에서는 이 작품이 많이 화제가 돼서 제가 이 작품이 작년 8월에 크로아티아에서 크로아티아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됐어요. 그 책이 이 책입니다. 그게 이건가요? 표지가 다른데 같은 내용인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오. 이게 유명한 번역가 대학 교수에 의하여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크로아티아에서 이번에 제가 5월에 가서 이 번역서에 대한 그 출판 기념회를 크로아티아 국립도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양국 간의 문화교류, 문학을 통한 문화교류의 최초에 있는 금년이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수교 30주년이거든요. 그거 하나의 그래서 그런 기념 행사 중에 이 번역서에 크로아티아 출판회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장님, 근데 제가 예전에 이 표지를 보면요, 되게 특이했어요. 이게 이 표지를 벗기면 이렇게 크로아티아가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도 나오고요. 굉장히 뭐 책 내용도 그렇지만 디자인에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마요르카 연인에 나오는 이 해군이라서 이 바다 색깔인 건 알겠는데 이 꽃은 뭔가요? 목련꽃입니다. 이 목련을 혹시 넣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해군은 목련꽃입니다. 이 책에 이 소설의 내용이 나와요. 아, 해군 정복, 우리 저 신인성 가수님도 입어봤지만 하얀 색깔이. 그렇죠. 해군 한 송이 해군 목련 한 떨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련꽃은 해군을 상징합니다. 아, 우리 주인공이네요, 주인공. 네. 우리 주인공이 이제 가운데 있네. 그 책 뒤에는 또 해군 앵카네요. 앵카도 나오고. 저도 여기 오늘 해군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달고 나왔거든요. 혹시 다음 작품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 물론이죠. 지금 열심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혹시 이렇게 지금 공개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작품 힌트만 좀 주실 수 있나요? 아, 첫 작품 두브로보니크에서 만난 사람이 이제 역사성이 강하다면 요번에 낸 마요르카의 연인은 한결 좀 감성적인 그런 러브 스토리 아닙니까? 세 번째 작품은 또 좀 성격을 달리해서 뭐예요? 우리 나라의 그 현대사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사는 우리 광복 이후 6.25 전쟁을 겪고 현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 특히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소위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그러죠. 빨치산 전투가 네, 있었죠. 그 빨치산 그런 그 역사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좌와냐 우냐를 떠나서 그 중간 입장에서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서 이제 그것이 현대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한마디로 빨치산을 배경으로 한 우리 현대사를 한번 문학 작품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걸 지금 공부가 엄청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독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세 번째 소설이 될 수 있겠죠. 이제 70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역사를 좀 결산하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 시절의 그 어떤 반목과 서로의 투쟁을 이제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데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데 하나의 이 소설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쓰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그 소설 읽어서 이제 2030 세대가 그 예전에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이렇게 책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 듣기 전까지는 정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속이 시원한데 친절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 말고 작가님이 오늘 이 소중한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독자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번 전달해 주세요. 네. 소설 마요르카의 연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쇼팽의 녹턴 선율 속에 흐르는 해군 장교와 피아니스트의 애잔한 사랑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해군을 무대로 한 최초의 해군 소설입니다. 동시에 쇼팽의 그 음악이 배경으로 시종일관 깔리는 그런 낭만적인
러브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로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마요르카의 연인을 읽는 독자 여러분, 아름답게 마음껏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연인을 곁에서 굳게 지켜주세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오디세우스를 밤하늘의 큰 곰 별자리가 돼서 내려다보는 칼립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마요르카를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 갈 때는 꼭 이 마요르카의 연인 소설책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뜻깊은 여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이 멘트 어떻게 이게 말이 괜히 작가가 아니네요. 감동스럽습니다. 저도 뭐 요즘 예능 많이 나오고 건강 프로그램 많이 나오지만 오늘 또 작가님이자 아버지에게 한 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좋은 작품을 소개해준 우리 신영 작가님과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 신영 작가님의 마요르카 연인 사랑해 주시고 나중에 나올 작품도 계속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요르카 연인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할까요, 작가님? 네, 알겠습니다. 좋죠. 우리 소설가 신영 작가님과 마요르카의 연인 파이팅! 화이팅! 자, 총원 차렷! 자, 전방을 향해 경례 필승! 오늘 밤 모처럼 자네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한 편 들려줄까 하네.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고 반짝이는 붙박이 별 같은 이야기가 있다네. 영원히 아름다움 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더 슬프게 느껴지는 이야기이지. 나의 이 이야기를 수천 년간 전설로 내려오는 요정 칼립소와 전사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에 비유한다면 그건 나만의 부질없는 상상에 불과한 것일까? 사람들은 그런 상상 속에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슬픔을 딛고 비로소 달콤한 행복을 맛보곤 한다네. 스스로 전설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이지. 나 역시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일까? 그날 그 마주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현의 가슴에 박혀있게 만든 숙명적인 음악은 바로 프레데릭 쇼팽의 66번 즉흥 환상곡이었다. 훈목에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듣던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 건물 벽을 사이에 두고 누군가가 직접 연주하는 피아노 음으로 가느다랗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누가 이 곡을 이때 이 공간에서 타고 있는 것일까? 현은 건물 입구 문 앞에 선 채 극히 그 음악을 듣고 서 있었다. 연주가 끝날 때까지 한동안을 그렇게. 불과 몇 분 사이였으나 현에게는 상당한 시간의 흐름이 지나쳐간 듯 느껴졌다. 언제 음악이 끝났는지 모르게 조용해진 중에 밖에 기척을 느꼈는지 건물 안쪽에서 도어가 살며시 열리고 한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다. 현은 눈앞의 여자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 역시 뜻밖의 손님인 현을 응시할 뿐이었다. 임관식 하루 전날 아침 사관 후보생대 3계중대 총원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후보생대 부장 이강진 중령이 단상에 올라 마지막 훈시를 했다. 지난 4개월의 훈련을 무사히 완수하고 영광스러운 임관을 하게 된 귀관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귀관들은 이곳에서 혹독한 훈련 과정을 이겨냈듯이 앞으로 임관 후에 임지에 나가서도 불굴의 인내와 용기를 발휘하여 OCS의 빛나는 전통을 지켜주기 바란다. 귀관들은 일생을 살면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나는 여기 OCS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말하라. 또 나는 OCS 출신 해군 해병 장교로서 조국의 바다를 지켰다고 외쳐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대들이 진정한 사나이였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 마요르카라고 쇼팽이 연인과 도망을 갈 만큼 좋은 곳인가? 그렇다면
나도 가보고 싶어지는 걸. 언젠가 우리도 함께 가볼 날이 있겠지. 주는 쇼팽의 추억을 찾아서, 난 오디세우스의 영혼을 찾아서. 현, 날 그곳에 데려다 줘요. 단 며칠이라도.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네. 세상에는 이별을 예감하는 만남이 있다네. 아니, 이별의 운명을 간직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 우리의 만남이 정녕 그런 것이었던가? 우리가 갔던 길이 운명이었는지 선택이었는지 난 아직도 자신이 없다네. 약속은 하지 마세요.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난 약속 같은 것에 의지해서 살긴 싫어요. 그런 삶은 너무 비참해요. 현은 흘러가는 강을 좋아하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세요. 굽이굽이 흘러가다가 어느 고비에선가 우리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이젠 정말 현을 놓아드려야 할 때예요.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보내주었던 것처럼. 어쩌면 난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부정하려 애써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거겠죠. 현, 행여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우린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 이것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시 마주치게 될 거예요. 현, 더 먼 항해를 계속하세요. 그 후에 어느 항구에선가 우리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잠시 작별이에요. 이별이 아니에요. 비진도에서 했던 약속을 잊지 마세요. 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영원히. 언젠가 읽었던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소설 속에서 로버트가 프란체스카에게 한 말이 생각나는군요.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만 오는 거라고 했지요. 몇 번을 다시 살더라도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이 날이 갈수록 가슴에 와 닿네요. 현,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게 된다면 꼭 한번 마요르카를 찾아주세요. 날 데리고 함께 오시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며 지냈던 이곳을 와서 돌아봐 주세요. 그 자리에 내가 없다면 내 영혼이라도 남아서 당신을 맞이할게요. 여보게,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이타카가 아니라 바로 이곳 마요르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네. 내 영혼 속에 칼립소가 잠들어 있는 곳 말일세.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넨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제가 수긍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이자 그분이 양손에 하얀 스페니쉬 데이지 꽃을 가득 든 채로 빙그레 미소 지으면서 한마디 덧붙이는군요. 명심하게 꽃병에 꽂힌 세상의 모든 꽃은 단 하루라도 시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매일같이 청초하게 내 가슴 속에 피어 있을 것이라네. 시내에서 싹튼 사랑의 영혼이 잠든 마요르카에서 만나요.